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이면 매일 찾아오는 총각 아닙니다. 자, 회원, 우리 굿모닝 월드는 굿모닝 월드는 회원가가 인터넷가보다 싸거나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그 상품이 한 7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절대 위에 있는 절절대 위에 있는 특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확실합니다. 회원가가 인터넷가보다 싸거나 같으니까 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게 나중에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때 달콤한 열매를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회원 가입하시고 그럼 제의사 드릴게요. 저는 부산에 있는 그 헤어덤 센터 우리 박예영 대표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문화영 대표님, 엄지 대표님, 문태영 대표님, 그 다음에 제 스폰서 조아라 사장님, 김원지 사장님 모시고 열심히 요즘도 아미노산에서 다음에 화장품에 헤엄치고 있는 실컷체 최승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 직업 행정사하고 부동산, 객관적인 토대 위에 말을 하고 서류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요 중에서 시대 흐름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대 흐름인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예쁜 공성눈이 꿈이 있으세요? 예, 그럼 본인 꿈이 어떻게 돼요? 꿈이 2천만 원 가는 거. 2천만 원? 월 2천. 월 2천이죠. 다음에 우리 제 뒤에 아주 소녀처럼 앉아 계신 예. 꿈이 있으세요? 예, 부자 되는 꿈입니다. 부자 되는 꿈, 그냥 부자 되는 꿈. 네. 왜 여쭤보냐면은 누구나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 없는 항해성, 대화가 똑같아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 남이 들어서 설사 에게 하고 웃을지라도 꿈은 반드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 꿈은 행복도 주고 자유도 줍니다. 꼭 이 꿈 이루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직업이 만물상인데, 만물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아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은데 당연히 그 정보가 좋으면 저도 그 정보를 공유하겠죠. 네. 그 정보가 안 좋으면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겠죠. 네. 그와 이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굿모닝 월드. 제가 처음 이제 알게 된 거는 금년 5월에 우연히 이제 제가 복용을 하다가 부모님이 아프면서 같이 복용을 해드렸고, 이제 저의 변하지 않던 20년 동안 변하지 않던 혈압이 강화되는 정상회복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이 또 다행히 정상으로 다 두 분 다 완쾌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제가 실크 아미노산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그 시대 흐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 흐름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1970년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별로 쫙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아지 떼라고 얘기해요. 딱 어떻게 보면은 보릿고개 면하는 딱 그 시점일 거 아마. 시골 통일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통일교. 딱 그 시점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1980년, 1990년,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그 다음에 2010년. 이 정도 아마 오늘 중요한 연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970년 이때는 완전히 농경 시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농사 짓는 걸 봐왔고 또 중순까지가 저희가 우리 시골집에서 군부를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연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에 시대 흐름에서 저 물 건너 아주 먼 나라에서 약간 신세대적인 사업 아이템이 딱 떠올라요. 캐두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내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는 그 쌀을 어디 가서 팔죠? 옛날에는 장에 가서 팔죠. 장에. 또는 농협의 공판장에 가서 수매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이미 저 물 건너에서 영양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총판 도매 소매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영양제를 내가 만들고 누군가를 회원으로 두고 이 사람이 이걸 먹어보고 좋으면 소문을 내서 다시 회원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업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70년도에. 자,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엘빈 토플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시대에 남을 역작을 책을 씁니다.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이 농업화, 제2의 물결이 흔히 말하는 산업화, 제3의 물결을 쓰는데 제3의 물결이 요거 날 거예요. 제3의 요거 나요. 제3의 물결 핵심이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1980년에 썼어요, 이 책을. 농업화, 산업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보화 되는데 1980년에 미래를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오프라인 세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날로그라고 미래 세대에는 흔히 말하는 통신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과거의 전화기는 다 선이 있어야 됐죠. 맞아요. 유선이죠. 무선은 무선 전화기 혹은 무선 가끔 군에서 쓰는 그런 통신 근거리 그거밖에 안 돼요. 미래 세대에는 선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무선 통신 시대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 갖고 소비자 주권이 생겨. 그 말은 내가 물건 안 좋은 거 사면 옛날에는 그냥 내 팔자리 하고 그냥 넘어갔죠. 요즘은 바로 다 고객센터 전화하거나 신고해. 소비자 보호원에. 그래갖고 다 보상받고 물건 정상적으로 다 좋은 걸로 나쁜 거 반품하고 좋은 거 다시 받아. 이런 식으로 시대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유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미 70년대에 생겨난 그 회원제 개념이 지금으로 본다면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때 회원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 사람이 회원이 먹어보고 좋아서 소개해서 간다는 게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네트워크예요. 맞아요.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사실상 90년 이전까지예요. 근데 요거는 서구 시대니까 우리보다 빠른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90년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소비가 지출로 끝났어요. 내가 마트 가서 사든 시장 가서 사든 어느 공장에 내가 직접 주문하든 간에 단순히 내가 필요한 물건만큼 사고 비용 지출하면 끝이야. 나한테 주어진 혜택이 없어요. 지출인데 우리나라 기준 90년이지만 서구 기준으로 70년부터 이제 요런 80년에 정보화 되면서 이런 생각이 생긴 거라. 뭐가? 이 소비가 지출이 아니고 나한테 수입이 된다는 거. 또는 소득 같은 말이죠. 네. 그죠?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생산자한테 사서 먹어보고 내가 이 물건을 좋아가지고 소개하면은 이 소개한 사람의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한테 흔히 말하는 수당을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면 네트워크예요. 그런 개념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소비가 수입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구조상으로 생산자가 있죠. 그 다음에 나가 있잖아. 내가 소비를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누구를 소개를 했어. 이 사람이 단순 소비자로 되면은 집계가 안 돼. 생산자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나는 회원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소개한다면은 소개는 내가 했지만 이 사람도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 사람도 회원으로 가야 돼. 이렇게 돼야 회원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깔끔해. 추산도 명확해. 왜냐하면 내가 단순 소비자면은 내가 물건을 100을 구매했더라도 내가 구매한 100을 내가 다 소비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100을 구매해갖고 이렇게 다 풀었는지 몰라.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회원을 소개하는 게 돼요. 이게 한참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를 표현을 하기를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 권유 거래예요. 나도 사업자, 우리 사업자 맞죠? 네. 내가 소개하면 사업자 맞죠? 네. 이렇게 와야 돼. 사업 권유 거래가 돼야 돼. 사업 권유 거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안 되고 단순 회원이면은 흔히 말하는 다단계나 피라미드로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이제 90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90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이게 9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80년에 시작한 정보와 재산의 물건, 소비자 유통의 변화, 소비자 주권이 소비가 수입 소득이 된다는 게 90년에 우리나라에 태동을 해요. 이게 이제 이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처음 들어봤을 때 약간 외국 생활을 했는 사람들은 서구에서 이게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문화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다?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라고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90년대에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기억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 막 때리는 거. 맞아. 지금은 지금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그랬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쪼갰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문화가 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공진단 얼마 주고 드셨다고요? 500만 원? 500만 원. 20원? 30. 500만 원. 자, 공진당 500만 원. 30. 또 비싼 거 뭐 자석료나 타보신 분? 그리고 또 그 기계 350만 원 주고. 기계 뭐 찜질하는 거예요? 그거 뭐 전기를 통하는 게 뭐 찌릿찌릿하고. 이게 350만 원. 자, 그리고 그 정수기를 200만 원 돈 주고 사. 정수기 200만 원. 그 뭡니까 그것도 또 200만 원 사고. 집 한 두 채는 파셨겠는데. 이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마기 같은 거. 이게 침대 거쳐 갖고 이리 굴러가면서 하는 그게 네. 200만 원. 자, 안 살 거 없어요 저도. 자, 보세요. 가격적으로 50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이런 물품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90년 초에 우리 시골역입니다. 도시도 쓸었을 거예요. 자석료 300만 원, 수당 200만 원. 66%로 말씀드렸죠. 네.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예를 들면 지인한테 300만 원을 팔아줄 때 내한테 수당 200만 원 되는 거를 저 사람이 안다면은 저 사람이 이거 사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요. 사면은 그 사람은 숫자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원가도 모르지만 수익률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90년에 그 지금 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들어와서도 사람들 시선이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텔레비전 팔아먹었으니까. 팔아먹었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들어온 거는 사실상 물품 가격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었어요. 진짜 딱 우리 흔히 필요한 생필품이었어요. 금액적으로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시판되는 물건보다는 조금 비쌌어요. 그런데도 불법 다단계다 불법 필요한데 그렇게 두들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결국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방문 판매법에서 우리 명칭이 네트워크 사업이 현재로 한다면 다단계나 다단계, 피라미드, 전화, 판매 권유랑 분명히 다른 용어로 씁니다. 방문 판매법 제2조에 보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요, 보면은 제1조 있고 제2조에 대부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국어 사전처럼 떡불이 해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이 시스템에 맞는 게 사업 권유 거래고, 사업 권유 거래라는 거는 사업자가 사업자를 회원 가입을 시켜갖고 물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방문 판매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거 퍼센트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66%라 그랬죠. 수익률이. 그래서 방문 판매법 제20조 제3항에서 수익률을 35%로 제한을 해줘.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그냥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총 매출이 발생하면 35% 내에서 수당을 주잖아. 후원 수당, 직급 수당, 뭐 그다음에 리더십 수당 등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총 매출에서 3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런 3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 너무 세잖아. 소매가에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마진이 30% 정도, 30% 내외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공산품이랑 일반 농산품이랑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자, 요거 35%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 그래서 요 방문 판매법 시행령에서 시행령 30조에서 단일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제한을 줘. 이게 공진단 500, 뭐 자석 뭐 전기 찌릿찌릿하면 350만 원 이렇게 못 팔게 한 거라. 그래서 요게 올해 6월 3일까지 25년 올해 6월 3일까지 1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3일 날 개정돼 갖고 올해 6월 4일부터 단일 품목 판매가가 200만 원으로 상승됐어요. 지금 200만 원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시대적으로 과거에 비싼 물품일수록 뻥튀기가 많고 우리나라는 불법 다단계 그런 개념도 사람들이 불법 뭐 합법 잘 모르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가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지금 굿모닝 월드에서 제일 비싼 품목이 당연히 200만 원 안 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방판법상 등록된 110개 업체는 200만 원 단일 품목이 넘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 팔아.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물건 팔려고 하면은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계 아니면 안 등록된 업체계예요. 등록 안 된 업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물건을 소개하러 왔어. 그 금액이 25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 업체는 등록 안 된 업체야. 등록 안 된 업체면 뭐라고? 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금액이 200만 원 아래면은 등록된 업체의 가능성이 높고 넘어서면은 이걸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으로. 근데 우리는 200만 원 딱 정해놨으니까 거기 확률이 거의 확실해. 등록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 회사 시스템 자체가 물건이든 가격이든 다른 정보, 원가 재료 자체를 공개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가 자체를 공개할 수 있으면 35% 내에서 딱 줄 수가 있어. 산술적으로 내가 생산하는 원가가 딱 산정이 되면은 우리가 소매 마진 딱 붙여갖고 주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전부 등록해야 되니까. 시대적인 이해가 가시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에 200만 원. 근데 이제 이때 시대적으로 막 한데 제가 군대 갔을 때가 93년인데 그때쯤 군대 가기 전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모뎀을 썼어요. 옛날에
30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20대는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 모뎀 썼는데 모뎀도 속도가 느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이 이제 조금 통신이 발달을 시작했고 95년도 조금 하더니 2000년에 흔히 말하는 네이버 다음 이제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시대가 딱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서 진짜 정보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종결이지만 거의 완전한 종결점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면은 다 검색을 해갖고 웬만한 건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택배가 발달해요. 택배가 발달하면 택배라면 내가 물건을 직접 사서 쓰잖아요. 중간 물류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도 있어요. 요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90년에서 10년, 2000년 이후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이제 확 바뀌어요. 맞아요. 많이 바뀌어요. 왜? 서구에서는 90년까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인해가지고 이미 성공한 성공자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었어요. 90년에 시작해갖고 흔히 말하는 이게 미국에서 그게 들어오면서 다른 국내 업체들도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따라한다고. 그래서 우후죽순적으로 많은 네트워크 타이틀을 탄 업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가 검증이 돼. 아,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딱 이때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주고 사람들 인식도 좋아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폰이 2G폰, 3G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2010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내가 요때까지만 2000년,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은 인터넷만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디서든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집에 지금은 컴퓨터는 없어도 2010년 이후에 컴퓨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시대 전에는 집에 컴퓨터가 학생이 있는 집은 있거나 어른들만 계신 집은 컴퓨터가 없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온라인 시대 인터넷 마켓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긴 조금 일렀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그렇게 썼어요.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되게 스마트폰 있죠. 지금 스마트폰 갖고 집에 컴퓨터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죠? 맞다니까 이게. 집에 컴퓨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되는 게라 소비가 모독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정보화의 완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980년에 다 얘기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요렇게 됐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유명한 사업가고 유명한 강연가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2003년경에 딱 이때입니다. 2003년경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완결판쯤 되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접하고 90년에 접해가지고 자기는 사업을 안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책을 쓴다고 서두에다 딱 적습니다. 친구, 억만장자인 친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묻는 거지. 야, 너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회사도 여러 개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하니?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자기 개발에 좋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다음에 미래 가치는 사실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다시 한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가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시대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단순히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런 촘촘한 건물망에 지금 시대에요. 현재는 과거에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있었어요. 농경사회, 산업사업까지도 가능해요. 왜? 시골에서 내가 생산하고 내가 먹고 그냥 시골 장날에 가서 고무신 사서 신으면 끝나는 시대. 근데 지금은 사회 내에서 수많은 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병원 갈 때도 요새 웬만하면 미리 예약해야 되죠. 네. 신분증 들고 오라 그러죠. 어디 갈 때 기차표, 고속버스 다 예매해야 돼. 현장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아. 모든 게 촘촘한 네트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정보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시대가 요렇게 됐기 때문에 요런 시대에 맞는 사업 아이템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돈이 많으면은 아무 사업도 안 해도 돼.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쓸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맞잖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돈이 또 많으면은 누가 좋은 회사 만들면은 야 나한테 팔아 해갖고 사면 돼. 그 회사를.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먹고 살만은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회사를 살 수도 없고 내가 지금부터 놀고 먹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적인 소득이 되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자 보세요. 이제 가장 강력한 거 하나랑 걸리는 거야. 교합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막 늘어나죠. 인구가 줄기 시작하죠. 지금은 인구 감소예요. 두 가지 핵심이에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되는데 의료 시설 좋아져, 영양 좋아져, 고령화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평균 수명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기준으로 남자 81세, 여자 87세. 근데 아마 조만간 100세까지는 그냥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120세가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기대 수명이. 그래서 인구 감소되는데 고령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령화 된 사람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소비가 수입, 소득을 가져오는 이 시스템을 생각해 보니까 얘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네트워크 사업이 좋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 고령화되면 취직도 못해. 있던 회사도 쫓겨나. 요즘 또 사회적으로 비용 아낀다고 다 계약걸로. 다음에 뭐 기간제, 퇴직금 아끼려고 11개월 하고 내보냈다가 다시 재고용하고 이런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같이 물리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소비자 주권, 소비자 유통이 많이 바뀌었죠.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그 다음에 고령화 가는 거예요. 고령화가 가면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다 이제 노후를 준비해요. 그 노후 준비를 위한 시스템 중에 네트워크가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금액적으로 우리는 그 단일 상품 판매가가 200만 원으로 갇혀있지만 외국은 열려 있습니다. 위에 더 비싼 것도 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런 뭐 불법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현명해지면은 당연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여기 같은 물건인데 100만 원 팔고 여기에 95만 원 팔면 95만 원짜리 갑니다. 검색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처음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싼 생필품. 우리 다 처음 접한 게 저렴한 거 접했잖아. 칫솔, 치약, 뭐 주방세제, 휴지, 샴푸 등등이에요. 다 그렇게 접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접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 이제 충성심 높은 회원들이 들어오면은 비싼 물건도 많이 사주거든. 이 200만 원 딱 꽉 찬 물건까지 어떻게 들어오면은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을 잡아주는 소비인데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오늘이 2025년이죠. 8월 25일이죠. 이웃집에 소리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있어. 옆집에 철수도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있어. 저 손이도 보니까 뒷집에 손이도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있어요. 단지 서로 권하지 않았을 뿐이야. 성격적으로 또는 조금 명랑하거나 좀 영업성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내 물건 쓴다고 좋다고 막 소문을 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쑥스러워갖고 말을 잘 못해. 왜? 아직까지 네트워크 사업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 중에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그 사업 자체적으로는요 합법적이고 적법하고 다 괜찮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미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어떤 거냐, 보상 체계가 어떤 거냐, 그 회사의 교육 시스템 비전이 어떤 거냐, 그런 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상은 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게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다 누구나 거물에 걸려서 이미 잡힌 물고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휴대폰 다 3개 대리점 위에서 우리 놀아나잖아. 맞잖아요. 요리 갔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 통신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걔들이 결사 반대하잖아. 못 들어오게. 이미 우리는 대기업이 쳐놓은 건물 위에서 우리는 이미 걸린 물고기라. 그래서 걸린 물고기 우리가 현명하려면은 여기에서 이미 처진 네트에서 좋은 거 찾아가면 돼. 고민할 게 없어요. 이웃집에 누가 뭐 하든 저 집에 뭐 하든 간에 내가 여러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안 좋다고 욕할 거 없어. 그거 안 하면 돼. 그렇죠. 내가 좋으면은 내가 좋은 거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쌤이 얘기해요. 자기는 월급을 주는 자기 직원들한테도 꼭 미래 세대에는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황금 사다리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으니까 꼭 하나는 가지고 가라. 단 가지고 가되 여러 네트워크 업체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제품이나 회사, 마케팅, 비전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좋은 마케팅 업체를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돈이 있으면 사면 되지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황금 사다리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맞아요. 왜? 자, 70년부터 시작한 서구는 이미 그걸 역사가 증명을 해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부조리나 불합리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전혀 오히려 하나의 문화로 잘 정착했어요.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90년 이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2000년 초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박예윤 대표님이나 문혜영 대표님처럼 많은 성공한 네트워크 사업자를 직접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어느 네트워크를 고르냐는 숙제가 남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만물상으로도 여기저기 다 들어보고 찔러봤을 때 굿모닝 월드가 최고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한 거고 시대적으로는 고령화가 됐으니까 고령화가 되면은 아픈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질병에 걸리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아.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추석 선물이 설탕이었다가 뭐 언제는 뭐 식용유였다가 언제는 뭐 홍 뭐 땡땡이었다가 언제는 뭐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건강식품이야. 고령화가 되면은 건강식품 필수니까 건강식품에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굿모닝 월드 제품이 있잖아요. 내일 제가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회사 검증됐잖아요. 마케팅 보상 관련 훌륭하잖아요. 실적이원 비전요. 제가 거기 독수리 일평제 기초생활 6개 원칙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헤엄치시면은 저 대학 끝에 내 목적지 아까 2천만 원 월 2천만 원 부자가 된 꿈이라 그러셨어요.
그 꿈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마케팅 업체들은 1차도 추가소득, 2차도 추가소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1차도 건강 추가소득, 2차도 건강 추가소득, 건강은 덤으로 가져가요. 꼭 여기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